인터넷 투자 정보? 유튜브? 종목 토론방? 넘쳐나는 투자 정보, 대체 어떤 정보를 봐야 하지? 재테크존! 당신을 위한 투자 정보가 한 곳에! SPS 비즈 재테크존에선 실시간 투자 정보도 볼 수 있지, 1:1 종목 상담도 가능하지, 기업 탐방 리포트도 보여주지, 심지어 무료! 함께 가요 수익 꽃길로 재테크존과 함께! 검색창에 재테크존을 검색하세요. 네, 이제 계속해서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중국이죠.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슈가 있는데 어떨까요? 이게 우리 증시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최근에 중국이 지준율을 0.5% 정도 인하를 했습니다. 내수의 총력전을 펼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고요. 네. 자, 그래서 시중의 유동성이 대략적으로 190조 정도가 풀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달에는 중국이 재정 정책을 또 추가적인 카드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결국은 중국 향 매출이 높은 그런 섹터, 그런 종목들이 향후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화학 그리고 철강,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바닥권에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 업사이드는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우리 증시에 또 영향이 있을 것이다, 긍정적이다라고 보셨고, 업종별로 어떤 그 분야별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네, 중국이 지금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쓰기 때문에 단기적인 재료들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나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섹터, 그 중에서도 최근 소외되었던 섬유 또는 의류 섹터를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섬유 의류 쪽을 보시면 밸류에이션상 역사적 하단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주가 레벨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또 중국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실적 가시성이 높은 섹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레벨에서 진입하기 크게 부담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본다면 그동안 좀 소외된 그런 격이었던, 지금 뭐 말씀하셨던 섬유나 의복 쪽도 관심을 기울일 만하다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더 특별하게 여기는 그런 종목 있으신 거예요? 브랜드 X 코퍼레이션과 FNF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이 중국향 매출 큰 폭으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을. 네. 그중에서도 특히 FNF를 원픽으로 제가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밸류업 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구성 종목 중에 이 종목이 편입이 됐고요. 향후에 수급적인 그런 호재성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배당 이익률이 대략적으로 2.6%이기 때문에 이익단 대비해서 주가 레벨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가 3에서 4년 정도에 한 번 정도 한파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 예년과 다르게 좀 추울 거라는 그런 전망들도 맞아요. 나오고 있어요. 걱정이 좀 그래서 많죠. 예, 네. 아주 추울까 봐 걱정이 됩니다. 네. 이럴 때 특히나 의류주 같은 경우 계절적 성수기가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은 하반기 갈수록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혹시 MC님 혹시 최근에 이슈가 됐던 선제 없고 티어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선제 아리가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네. 알죠. 네.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죠. 변우석 씨입니다. 그런데 이 변우석 씨가 이 동사의 디스커버리의 그 브랜드 광고 모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중국향 매출이 또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이제 섬유 의복 쪽 관련해서 최선호주들 이제 종목들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제 김대준 자문역께도 여쭤봐야 되는데, 예. 이번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수혜가 볼 국내 기업들 어디 쪽을 주목하고 계세요 지금? 일단 네. 중국 이번 경기 부양책은 이제 초기 형태다. 지금 현재 그 주식시장에서의 테마 형성의 초기 단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지속 부각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일단은 중국 경기 부양의 수혜를 받으면서도 AI발 전력 대란 수혜주인 LS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중국 경기 부양에 따른 수혜를 받으면서 태양광 턴 어라운드 기대감도 살아있는 하나솔루션, 그리고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화장품 업체인 코스맥스는
이전에도 실적 개선세가 뚜렷했기에 더욱 수혜 강도가 이제 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 중 원픽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이제 코스맥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도 같이 이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이 항상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이 부양책이 딱 나왔을 때 어떤 반응을 주로 또 이야기를 하셨는지도 궁금해지네요. 예, 이전 이제 그 중국 경기가 좋았을 때 소비 테마가 굉장하게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크게 이제 형성이 됐었고 그때 이제 예전 중국 소비 테마 주식들 면세점 주식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네. 이제 카지노 주식도 있었고 특히 화장품 주식들에 대한 문의 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신 분들께서 화장품 주식은 다 상승하는데 아모레 퍼시픽만 잘 못 올라가서 보유를 해야 될지 또 매도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이 이게 또 실적 어닝 쇼크 이슈가 또 있었잖아요. 예,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예, 걱정이 예. 더 크셨을 것 같은데 그런 질문에 뭐라고 답을 주셨어요? 뭐 홀드예요? 아니면 매도하자 뭐 이렇게 보셨어요? 자, 그 아모레 퍼시픽은 제 결론적인 저의 그 이제 의견은 네. 매도라고 말씀드립니다. 매도 쪽으로. 예. 왜냐하면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매출 비중이 타 업체보다는 이제 큰 것이 오히려 약점이 되어 가지고 주가가 계속 눌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고 하면 분명히 아모레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쪽 매출 비중도 있고 네. 다른 국가 수출 비중도 높은 전체적으로 수출 밸런스가 잘 갖추어진 그런 기업들하고 네. 그리고 성장하는 이제 신규 브랜드를 갖다가 보유한 화장품 업체에 투자하는 것이 좀 더 수익률 측면에서는 좋지 않을까 유리하다고 판단되어서 종목 교체 차원에서 매도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 예, 하락 구간에서는 매도하지 마시고 반등할 때 매물대가 있는 15만 원대 매도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아모레 퍼시픽에 대한 김대준 자문역의 그 의견 들어봤고 나성민 자문역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모레 퍼시픽? 저는 아모레 퍼시픽 매수 또는 보유하자는 의견을 좀 드리고 좀 싶습니다. 다른 의견이시네요. 네, 일단은 과거에 중국에서 잘 하지 못하던 그런 업체들이 이제 역으로 실적이 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제 커뮤니티에서 아모레 퍼시픽에 대해서도 많이 질문을 주고 계시지만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많이 좀 질문을 주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과거에 중국이 고성장을 이뤄갈 때 주가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당시에 매수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 최근 바닥권에서 상승하는데 보유해야 될지 또는 매도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들을 좀 많이 주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중국의 경기 부양책 관련해서 종목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롯데케미칼은 중국 쪽의 생산 공장은 다 이제 철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관련이 있다라고 보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예전부터 보시면 네. 항상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쓰거나 또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네. 주가가 같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흐름상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답 주셨어요? 매도입니까? 아니면 보유입니까? 네, 일단은 보유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외인이나 기관 쪽 입장에서는 직관적으로 이 종목을 좀 매수해서 빠르게 주가가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특히나 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주가 지수와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은 측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반등의 베타값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하자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 관련주 이야기 나오니까 궁금해지는 게 나성빈 자문역님께 좀 여쭤볼게요. 예전에는 뭐 시간이 많이 흐르긴 했습니다만 예전에는 뭔가 그 굴뚝주라고 해서 뭔가 좀 큼직한 종목들이 대거 등장을 했었거든요. 흐름이 이제 소비재로 많이 바뀌어오긴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뭔가 과거의 그런 종목들이 영광을 누리기에는 이제는 좀 시대가 변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굴뚝주, 특히나 철강이나 화학주는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최근에 중국이 부양책을 쓰다 보니까 특히나 철강석 가격 또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우리가 철강석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 철강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요. 특히나 중국 철강 가격은 국제 기준 가격입니다. 결국은 중국의 철강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국내 철강 가격도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향후 실적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간접 또는 직접적인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포인트가 또 있네요. 네, 맞습니다.
중국의 경기부양책 관련된 종목별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고 있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의 몫은 우리 시청자님들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항상 현명한 투자 판단 내리시길 바랍니다. 자, 궁금한 점 있으시다, 투자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식이 궁금할 때 채널에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면 전문가분들, 자문역분들이 도움드립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전기차 이슈를 좀 봐야 되는데요. 세계 2위 자동차 업체죠. 이 폭스바겐이 어쩌다가 정부 쪽에 이런 요구를 하게 됐는지,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을 텐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독일 자동차 업계가 최근에 계속해서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전기차 보조금을 부활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정부에게 요청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자, 전기차 산업은 정책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한 그런 중요한 요소다,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난해부터 전기차 전체 시장에서 유럽이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결국은 유럽에서 전기차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이 후퇴되면서 시장이 좀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특히나 독일은 연립정부 형태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집권당의 다수당인 SPD, 사회민주당에서 다시 보조금 정책을 꺼내들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오래된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고 신차,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6,000유로를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고,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2,000유로를 다시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기차 국내 업체, 관련 업체들도 이렇게 또 뭔가 전기차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 거세요? 그러면 이렇게 뭔가 어떤 업황 분위기가 뒤바뀔 반전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일단은 독일에서 보조금 정책을 다시 부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독일 자동차 메이커 업체들이 먼저 정부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자동차 판매량이 감소를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고, 독일 정부 입장에서도 자국 내 전기차 또는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의 산업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국면까지 왔기 때문에 보조금 정책이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유럽은 독일의 보조금 정책이 확정되면 25년 판매량이 재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 전기차 관련된 섹터들은 3, 4분기에 실적이 조조하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왔지만 다소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보다는 내년 실적 또는 내년 모멘텀을 보고 들어올 수 있는 수급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변동성을 이용해서 눌림 구간들이 나타난다면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찬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조금이 어떻게 부활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기차 관련된 그런 업황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보고 있는데 김대준 자문역께서도 국내 산업의 영향도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그 독일은 지난 2년 동안 보조금을 축소하다가 네. 지난 12월에 이제 보조금을 이제 중단을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었는데요. 네. 자, 유럽 전기차 시장이 이제 그 완성차 업체들이 상당히 이제 그 이후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보조금 부활은 유럽 전기차 시장의 턴 어라운드를 알리는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독일을 기점으로 유럽 전기차 시장이 다시 20%대 연간 성장을 이어간다고 하면 K 배터리 업체들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과연 업황이 어떻게 바뀌어갈 것인가, 그 어떤 전망에 대한 시나리오를 그려봤고요. 이제 종목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성민 자문역께서는 변동성 구간의 눌림목을 활용해서 한번 접근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었는데, 관심 가지고 계신 2차 전지주는 어떤 쪽이세요? 네, 일단은 에코프로 비행,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에코앤드림 종목들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 종목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이 세 개 중에도 탑픽이 있습니까? 일단은 에코프로 BM을 눈여겨봐야 된다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일단 동사는 전기차 배터리의 가장 중요한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양극재를 생산하는 업체고요. 주요 고객사는 삼성 SDI 그리고 SK온이 주 고객사입니다. 특히나 가족사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통해서 리튬과 그리고 전구체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헝가리 법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전기차 시장이 다시 확대된다라고 하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또 있네요. 네, 그리고 네. 또 이 종목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바로 고객사입니다. 특히 삼성 SDI의 밸류 체인이기 때문에 삼성 SDI 유럽의 전기차량 배터리가 계속해서 늘어난다. 특히나 유럽의 정책적 효과로 인해서 전기차 시장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면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가족사 간 수직 계열화 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정책들을 펴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이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원가 절감이 대략 11% 정도 감축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반대로 영업이익률은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적 증가가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유럽의 정책 변화에 어떻게 보면 좀 직접적으로 수혜해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곳곳에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에코프로비엠 지금 투자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매매 구간 잡고 계세요? 네, 최근에 보면은 외인과 기관들이 매집을 하면서 바닥권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가 여기 또 중요한 포인트가 코스피 이전 이슈가 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이사회를 통해서 코스피 이전 확정이 됐고요. 실제로 하반기에 코스피 이전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패시브성 자금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향후 코스피를 이전했을 때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액티브성 자금들이 미리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이슈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3, 4분기 동안은 실적이 예상치보다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변동성이 좀 커질 수는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24에서 25만 원을 보고 대응을 하시고 16에서 17만 원까지 다시 하락하는 그런 구간이 오면 좋은 매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이제 투자 전략까지 저희가 한번 세워봤고요. 계속해서 김대중 자문역의 그 투자 관심주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주는 글쎄요, 지금 어떤 종목 쪽으로 집중하고 계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예, 알맥이라는 기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알맥이요? 예, 알맥은 배터리 모듈 케이스를 만드는 업체로 폭스바겐 그리고 포르쉐, 벤츠와 같은 전기차 핵심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납품하고 있는 만큼 회사의 기술력과 재무 안정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유럽 전기차 시장이 턴어라운드가 한다면 핵심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동사의 수혜는 이제 클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한 현재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대인데 확보하고 있는 유럽차로부터 확보하고 있는 수주 잔고는 1.9조로 향후 실적 개선을 감안하면은 매우 저평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맥이라는 종목을 지금 이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저평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네. 지금 투자에 들어가도 괜찮은 타이밍입니까? 알맥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조금 올라온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소형주기 때문에 2천억 정도 되는 소형주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은 조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눌림목을 받을 때 그때 이제 그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커뮤니티에서도 이 2차 전지주 관련해서도 이제 보유냐 매도냐 늘 그렇게 갈림길에 많은 분들이 서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지금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특히나 작년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매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요. 특히나 LG 엔솔이라고 하죠.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특히 많이 보유를 하시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질문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거 지금 이야기 나온 김에 저희가 종목 전략을 좀 세워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LG 에너지 솔루션 끝까지 믿고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미련 없이 손절을 하는 게 좋을지 어떤 의견이세요? 네, 일단은 보유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유 쪽으로. 네. 네. 일단은 특히 유럽에 있는 공장들의 가동률이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2분기보다는 3분기가 조금 더 나아질 수가 있고요. 주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 향
물량이 좀 늘어날 수가 있는데 테슬라가 분기별로 전기차 인도량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내년에 신차들이 또 출시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급 물량들이 늘어날 수가 있고요. 특히 지금 12월 달에 테슬라향 4680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발주 및 양산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보다 실적 증가가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테슬라 4680 원통형 배터리 이야기가 있던데 이거와 관련된 어떤 국내 관련주가 있는 겁니까? 네,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나성민 자문역이 말한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의 4680 원통형 배터리 수주를 직접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의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동원 시스템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예전에는 이제 그 참치 알루미늄 캔을 만들던 회사인데 네네. 신규 사업으로 2차 전지 알루미늄 원통형 캔을 이제 만들고 있고 네. 이번에 4680 그 밸류 체인에 속한 기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눈여겨 보시면 좋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가장 많이 몰려 있는 매물대가 어떤 구간이에요, 지금? 네, 일단은 작년에 많이 올라갈 때 매수를 하셔서 50에서 60만 원대 좀 많이 매수를 하셨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40만 원 이하, 만약에 30만 원 중후반대가 오면은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만 원 이상 올라가게 되면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시면 오히려 손실이 아니라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보시면 증권사에서 점점 뷰가 올라오면서 목표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좀 더 주가 상승 여력이 큰 2차 전지 종목을 마스터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궁금한데 바로 소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업체는 전기차 배터리 소재 중에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중요한 소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이제 막 개화되기 시작했다. 이제 시작을 했다라는 점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2분기 실적 발표를 보시면 전분기 대비해서 대략 매출 영업이익이 99%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역대 분기 최대 실적 기록을 했습니다. 오. 특히나 기아차 EV3와 그리고 스텔란티스 쪽으로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기 기준 뭐 최대 매출이다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또 관심이 갈 법한데 이런 실적 개선세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 뭐 훈훈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네, 바로 물량 증가가 기대가 됩니다. 오. 예, 실리콘 음극재 증가로 인해서 25년, 26년 EPS라고 하죠. 주당 순이익이 대략 한 11% 정도 상향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런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고정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증가하는 것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즉 레버리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25, 26년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보다 영업이익률이 더 큰 폭으로 가파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주가라는 것은 영업이익의 함수라고 보면 성장성이 이제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성민 자문역의 2차 전지주 원픽 어떤 종목인지 저희가 소개를 쭉 한번 해드렸는데 앞서서 이제 나간 힌트 중에 하나는 또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하는 업체다. 이런 물량 증가가 또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거 외에도 또 주목할 만한 포인트, 매수할 만한 매력도가 있다면 또 소개해 주시죠. 일단은 배터리 원가의 상승폭이 제한적이다라고 보면 에너지 밀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실리콘 음극재밖에 없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막 개화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소 3년 동안 수요가 급증하는 그런 측면에서 동사가 이 수요를 독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실리콘 음극재가 23년도에 3개 정도 차종에 적용이 됐는데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차종이 5개에서 6개 정도 늘어났습니다. 즉 4분기에 또 국내 그리고 일본 업체, 셀 업체를 통해서
미국향 배터리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있다. 이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향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어디 쪽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측이 좀 가능할까요? 네, 요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테슬라입니다. 아, 테슬라요? 예, 테슬라로 오.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 가격을 낮추려면 결국은 배터리 가격을 낮춰야 되고 그렇다면 타사 대비해서 용량은 늘어나면서 배터리 원가를 낮출 수 있는 것은 바로 실리콘 음극재밖에 없다. 그러면 전기차에 대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에 적용되는 비율이 점점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테슬라향 이슈들이 계속해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주가가 대략적으로 10에서 11만 원 정도 눌림목이 나오면 진입할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15에서 16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우리가 좀 분할 매도로 대응하면서 단기적인 수익 실현 또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개를 들어보니 어떤 종목인지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나성민 자문역의 원픽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주식이 궁금할 때 채널을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밖에 여러 가지 자문역들의 그 투자 솔루션, 투자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다면 재테크존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활용 가능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의 몫은 우리 시청자님들께 있습니다. 항상 현명한 투자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투자 고민 해소에 많은 도움 되셨습니까?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하세요.